자, 오늘 인구 성장, 인구 구조 중에서도 인구 성장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구 균형 방정식을 배웠습니다만, 인구 성장은 또 인구 균형 방정식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이었는데, 인구 성장은 바로 평균 성장률, 그건 이산적인 거냐 연속적인 거냐 하는 그 개념. 반감기간, 배가기간. 아니 배가기간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성장의 곡선에는 선형으로 된 거. 직선형이냐, 다항식이냐, 또는 지수곡선이냐, 로지스틱 곡선이냐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인구 변천의 성격을 파악해서 인구 성수, 멀티플라이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 변천 단계별로 성장률, 그 다음에 정점, 피크 성장률이나 인구 변천의 단계별 지속기간 등의 개념을 배우면서 이 인구 변천의 성격을 인구 성장과 관련해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성장이라는 건 지금 보면 적어도 1900년대, 2000년대까지 놓고 봤을 때 1900년대까지는 인구 성장이 거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와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은 인구 성장 곡선에 의해서 표현되어야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성장을 도해를 하는데 두 시점 0와 t, 두 시점 사이의 인구 성장률은 pt에서 p0를 가지고 p0로 나눈 것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pt에서 p0를 뺀 게 인구 성장의 총량이 되었고, 분모가 바로 그 밑에 있는 p0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선형의 이제 인구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인데, 두 시점 0t 간의 성장의 경로는 다양하다는 거죠. 두 시점 사이에 직선형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겠고,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는 2번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해서 증가로 가는 경우, 또는 파동을 겨린다는 경우,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표현하기 힘든 형태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두 시점 0와 t 사이의 어떤 성장의 경로를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구하는 연평균 성장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pt에서 b0를 빼고 나누기 t를 하게 되고, pt에서 b0를 더해가지고 t로 나눠서 나누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밑에 거는 어떻게 본다면 평균 인구가 될 수 있겠죠. 어느 한 시점에서의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적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두 시점 0t 간에 인구가 등비급수적으로 이산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는 경우에 은행여금, 여러분들 단리, 복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복리 계산입니다. 만기까지 복리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리 합계는 같다는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R2라고 하는 것이 이제 PT를 가지고 P1을 나눠가지고 R분의 1을 해서 1을 빼주는 그런 식들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이거와 이제 앞에 계산 이산적인 거와 비슷하게 됩니다만은, 인구가 해당 기간에 등비급수적으로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지수함수처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인구 증가율, 성장률은 어느 순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때 이제 성장률은 연속적 연평균 인구 성장, 즉 지수적 성장, exponential growth rate로 되는데, 요게 이제 아래 표시된 식이 나오게 돼요. PT는 P0에 2의 RT 해가지고 양변의 리미트를 씌워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산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걸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고동색이 보면 이제 우리 남한의 인구 성장률이 되겠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북한의 성장률이 되겠는데, 북한이 이제 1960년대 전까지는 인구 성장이 남한보다 낮았다.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이제 크다가 이제 6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족 계획이 시작되면서 인구 성장률이 북한보다는 줄어든 거죠. 북한은 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구의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정책을 쓰면서 출산율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남한의 경우는 인구 증가율이 계속 감소했는 데 대해서 한동안 북한의 경우에도 70년대 이후에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하니까 한동안 인구를 좀 지금 성장의 속도가 줄어들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쓰다가 다시 나중에는 인구 증가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세세하게 보면 우리의 경우 그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인구 증가율이 크게 이제 60년대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가고 좀 많아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남과 북의 인구 성장률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구 문제 자체와 관련해 가지고 남이 북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인구 성장률의 측면에서 인구 구조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기간과 반감기간입니다. 배가기간, 반감기간인데 이제 그거는 앞에서 이제 연속적인 인구 증가율에서 PT에 PN 해가지고 내추럴 로그, 자연 로그를 씌워가지고 계산해서 R로 나눈 겁니다. 배가니까 PT를 P1으로 했을 때 그게 2가 되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면 0.693이죠. 그 이제 100을 안 곱했기 때문에 대략 1%로 성장하게 될 때 0.01로 성장, 69년마다 인구가 2배가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3%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23년, 거의 25년 내에 인구가 2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로 성장하는 인구는 우리나라의 1960년대 인구였는데 그때는 가족계획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0.5%인데 이러한 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계속된다면 123년, 153년, 130년 정도가 돼야지 인구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증가 속도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현재 5천만이 2배가 되는데도 현재의 수준이 0.5%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100년 이상 지속될 때 1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쓰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8년입니다만은 적어도 10년 내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인구 증가율이 콘스탄트, 상수가 아니고 점점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감 인구입니다. 반감 기간인데 이거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0.5%로 감소하게 된다 하게 되면 0.5%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123년인데 이것이 1%, 2%, 3%로 계속 감소하게 된다면 23년 만에 인구가 절반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또 계속 감소를 하게 되면 인구 감소, 즉 한 지역사회, 나라 전체의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데 배가기간, 반감기간은 인구 증가율 또는 인구 감소, 즉 마이너스 증가율이 콘스탄트하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모양들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의 곡선인데 우리는 이 실제 인구 증가가 하는 모습,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곡선에다가 맞추게 되는데 실제 인구 증가는 다른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커브, 곡선에다 맞추는 건 쉽지를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곡선에다 맞춰보게 되는데 선형 곡선이나 또는 다항식 곡선이나 지수 곡선 또는 로지스틱 곡선에다 맞춰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선형 곡선은 직선이다 이 말이죠. 다항식은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여러 개의 함수의 형태로 표시될 수 있고 지수는 A 곱하기 B의 X 해가지고 X, A와 B는 상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로지스틱 곡선입니다. 시점 T의 인구를 P라고 하고 K를 단위 면적당 지원이 가능한 최대 인구
리미팅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흔히 그 인간 생태학 그의 경우에는 지구 또는 한 지역이 지속 가능한 부양 능력에 기대는 최대 인구가 됩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보면 5천만인데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패턴으로 보이게 되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최종 목적이. 이 로지스틱 곡선의 적합화 모델인데 이것을 직선 곡선으로 고쳐가고 만드는 것인데 미국의 인구를 대략 우리나라 미국이 센서스를 하고 난 이후에 대략 그러니까 1790년, 1800년부터 계속해서 10년마다 미국이 센서스를 해왔기 때문에 해온 모습을 가지고 직선 형태로 만들어갖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지스틱 곡선은 그 엑셀 모형에 의해 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모형은 결국 앞으로 인구가 계속 성장하는 경우에는 인구를 추정을 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사망률은 점점 높아지는 경우에 결국 로지스틱 곡선에 의해서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에 최대 인구, 즉 부양 능력에 상정하는 인구를 상정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로지스틱 곡선에 의해서 한국의 인구 모습을 추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구 상수입니다. 인구 상수는 population multiplier 하는 건데 인구 변천에서 인구 성장을 요약하는 종합지표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인구가 먼저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출산율의 감소 시점과 사망률의 감소 시점이 차이가 나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인구 성장률이 피크, 절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그리기 위해 가지고 또 그 인구 성장의 패턴에 의해서 인구가 몇 배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수, 멀티플라이어 팩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성수는 고출산, 고사망의 인구 변천 그 단계에서 저출산, 저사망의 인구 변천 이후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인구 변천의 그 지속 기간에 대해서 인구가 몇 배나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구 변천을 우선 5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변천 이전, 즉 고사망과 고출산 단계, 인구 성장률이 대단히 낮겠죠. 2단계는 출산율은 여전히 높고 사망률이 저하하면서 인구 성장률이 가속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3단계는 인구 성장이 증가율이 정점에 이르는, 피크에 이르는 시기죠. 그다가 제4단계는 출산율이 저하하면서 인구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이고 5단계에서는 인구 변천의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인구는 저출산과 저사망으로 균형을 회복하고 성장률이 제로 수준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인구 성장률을 가정할 수 있겠는데 제1단계는 변천 이전에 인구 성장률이 0.05, 0.5%다 이 말이에요. 2단계의 지속 기간에는 성장률이 증가하는 기간이죠. 약 한 25년 정도 잡고 제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경우 성장률이 정점에 있는 기간인데 20년 잡아보고 4단계의 지속기간은 성장률이 둔화하는 기간인데 40년으로 잡아보자. 5단계에서는 인구 성장률이 0.05 다시 낮아지는 0.5% 단계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본데 이제 그것이 사다리꼴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인구 변천에서 출산율과 사망률이 선형, 직선형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변천 이전과 변천 이후의 인구 성장률은 0.05로 가정을 했을 때 제3단계에서 정점의 인구 성장률은 0.030, 그 연율, 그러니까 3%로 이제 가정을 한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때 사다리꼴의 면적을 이제 계산해서 선알에 있는 면적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 이제 M 앞에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만, 익스포넨셜을 해가지고 1.7875 이렇게 해갖고 5.683. 그러니까 초기 인구,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인구의 5.6배, 5.7배가 된다 이 말이죠. 사실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910년도 한일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병합을 당하게 되는 그 시점에
남북한 인구가 2천만이었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인구가 남북한 다 합치면 7,500만이 되는데 그게 이제 보면 2천만에서 7,500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3.5배 정도 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만은 이 인구 성수, 보통 관찰되는 인구 성수는 5.6배, 6배가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가 2천만이었다면 6배라고 하면 1억 2천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남쪽이나 또는 북쪽이나 상당 부분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가지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던 인구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인구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초기 인구를 1로 했을 때 성수가 5.6, 6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산을 하는데 인구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율과 사망률이 저하하는 그 시점, 그래 지체 연수가 20년이냐 40년이냐 또는 60년이냐에 따라 가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그 지체 연수에 관계없이 성수가 커지게 되죠. 대략 60년이라 그랬을 경우에 0.0251 경우에 4.48에서 0.0301 때 6이고 0.0351 때 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성수의 계산 결과를 또 보게 되면 성수가 M 변천 이전과 변천 이후의 자연 증가율 또는 정점 성가율 또는 사망률 저하와 출산율 저하의 지체 연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할 만한 수치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변천에서 인구 성수를 보게 되면 해가지고 초기에 인구 증가율, 출생률이라든지 또는 사망률이라든지 인구 변천을 얼만큼 가속화시킬 수 있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인구의 모습을 결정짓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률에는 그 선형 연간 성장률, 이산적 연간 성장률, 연속적 연평균 성장률이 있다 하는 거. 희말 인구가 기수 인구의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배가 기간 또는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 기간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 인구 추정 곡선에는 선형 추세, 당식 추세, 지수 추세가 있고 또 로지스틱 곡선이 있다. 로지스틱 곡선은 재미있는 곡선입니다만은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추정 추계를 위해 가지고 인구가 우리나라와 같이 또는 독일이나 또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과 같이 일본과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는 장기적인 추계는 사용하기 대단히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구 성수의 분석은 총인구의 그 비례적 성장의 관점에서 인구 변천 이전과 인구 변천 이후를 비교하여 인구가 얼만큼 증가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인구 성수는 인구 변천이 일어나기 전 이후의 성장을 정점 성장, 피크 성장률과 인구 변천의 단계별 지속 가능 기간에 대해서 그 출산율과 사망률의 차이에 가지고 인구 변천에 여러 가지 지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구의 초기에 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인구가 얼만큼 되느냐, 500이 되느냐 또는 1000을 넘는 그러니까 초기 인구의 10배 이상의 인구가 되는 가공할 만한 인구가 되어서 멸사적인 어떤 인구의 미래에 대한 우울함을 자아내느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구적 성장의 어떤 이해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구 구조를 이해하는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